안녕하세요. 광명 뉴타운 대박나라 대박부동산의 김소장입니다. 오늘도 광명 뉴타운 소식과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와 관련된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이 있거든요. 광명 뉴타운. 그 톡방에 계신 분들이 심심치 않게 토지 거래 허가와 관련된 부분을 좀 여쭙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토지 거래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그 유튜브 또는 블로그 또는 우리 톡방에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도 궁금해 하시고 매도하시는 분들도 궁금해 하시니까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에 앞서서 요즘 부동산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얘기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들 그 부동산 보게 되면 가는 놈만 더 가지 않나요? 가는 놈만? 예. 근데 그 가는 놈만 가는데 굉장히 멀리 가는 것 같아요. 멀리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지방이라는 곳을 좀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자체도 많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도 일단 뭐 이쪽에서 되든 이쪽에서 되든 일단 지방 살리기는 분명히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어떠한 당근책을 줄 텐데 뭐 대출이라든가 또는 세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당근책을 주겠죠. 근데 옛날에 부동산 시장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단 그런 당근책을 또 덥석덥석 우리가 받아 먹으면 분명히 또 그에 버금가는 분명한 배탈이 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예전에도 그 우리 2010년부터 한 15년 사이에 지금 지방 살리기를 위해서 또는 미분양 또는 준공후 미분양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 세제 정책인 부분을 좀 펼치기도 했거든요. 분명 누군가는 이익도 봤지만 좀 안 좋은 케이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지방 살리기 하는데 일단 그런 내용들 올해 하반기든 내년부터는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그거 단순하게 당근만 보고 또 접근하기에 부담스러운 지방 부동산 그 시장이라는 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즘 하여튼 가는 놈만 더 가는데 여기 뭐 서초구라든가 또는 강남구라든가 송파구 자, 요번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 올라가 버렸어요. 자, 서울 요 핵심 벨트 라인 그래서 이제 요 한강이잖아요. 이 한강 라인을 벗어나는 서울 외곽 지역들, 예, 요런 지역들은 힘을 못 쓰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여기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이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줬었잖아요. 그랬다가 바로 또 묶어버렸는데, 일단 지방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랬죠. 지방의 부호들, 지방에 돈이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실거주 의무 없는, 자, 그래도 똘똘한 한 채, 결국에는 서울에서 똘똘한 한 채가 최고다. 자, 이런 인식이 분명히 다들 갖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참에 이제 그 지방에 있던 자금들이 대거 올라오면서 또 그리고 요 지역 내에서도 자, 임대로 살고 있던 분들이 이제는 집을 사야겠다. 그래서 이제 집을 또 사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여기에 더불어서 자, 외국인들도 요즘에 그 특히 이제 중국계 이런 외국인들이 또 강남 또는 핵심 지역에 부동산 쇼핑을 또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분명히 요즘에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외부에서도 수도권 또는 이 서울 외곽 지역에 있던 분들도 일단 있는 자산 다 털고 그동안 모아뒀던 자산 모아가지고 또는 일부는 뭐 증여나 차용을 또 부모님에게 해가지고 끌어 모아서 또 이 강남 3구나 또는 강남 3구의 그 좀 밑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마영성이라든가 광진구, 성동구, 여의도, 동작구 이런 지역도로 지금 돈들이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또 미래가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전과는 다르게 더욱더 이제 빛을 발할 거다.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라도 여기를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일단 지방 상황 되게 안 좋다 그랬죠. 자, 여기 보면 GTX 착공하면 오른다더니 인천 지역이거든요. 수도권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 특히 인천의 시장은 경기도보다도 서울보다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서울 외곽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일단 그래도 인천에서 뭐
뭐 송도라든가 또는 뭐 청라 있죠. 그리고 이제 루원시티 있고요. 최근에 또 상공역 일대 재개발 정비 사업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또 이제 분양가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 일단 줍줍이라는 게 나왔어요. 줍줍에 태워 많은 분들이 갔더라고요. 또 이렇게 줍줍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환경은 일단 분양가가 좀 그렇게 낮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긴 했는데 일단 분양가는 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분양가 뭐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요 인천 송도라는 지역인데 예전에 GTX 뭐 집값 급등 열차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분양권 또는 그 청약 당시에 뭐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이제 신축 아파트 가격 많이 나갔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집값, 자, 12억 원이 넘던 집값이 지금 반토막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자, 이렇게 안 좋게 지금 진행되는 지역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서울 버금가게 요즘 세종시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슈가 있죠. 자, 천도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도를 옮기겠다. 이 이슈는 옛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가격 폭등했고요. 또 이슈가 또 사라지고 또 그러다 보면 가격이 굉장히 또 많이 하락하기도 했고요. 근데 요번에 또 다시금 자, 이 천도론이 나왔습니다. 이 천도론 같은 경우에 또 이게 실행이 가능한 건지 또 될지 안 될지도 또 지켜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 그에 앞서서 지금 가격이라는 게 선방형해서 좀 올라섰기 때문에 미리 밑에서 잡아가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는 사실 이거 좀 관망하는 시장으로 좀 들어가지 않았나. 이유는요, 이게 지금 이슈잖아요. 이슈가 사라져버리면 가격이라는 거는 예, 조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 데이터도 세종시 자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 세종시에 이제 핫하다고 하니까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지금 세종시를 그래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가 뭐 신고가를 찍고 있고 호가는 그보다 더 높을 텐데 일단은 여기 기사를 보더라도 어제 뉴스예요. 계약하러 왔다가 뭔가 물건에 마음에 드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계약하려고 계좌 달라고 딱 했더니 일단 1억 원을 더 올려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천도론 때문에 너무 들떴다 세종시가. 그래서 그 이야기가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매도인 포지션에서는 굉장히 우쭐우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지금 매수 입장에서는 자, 지금 실거주보다는 전국의 투자자. 자, 좋게 말하면 투자자고요. 그 다음에 좀 나쁘게 얘기하면 뭐 투기꾼이죠. 근데 이게 좀 진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 하여튼 여기 세종시에 지금 다 대부분이 실거주보다는 일단 투자 목적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시장이 많이 과열된 세종시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 좀 신중하게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세종시에 들어갈 수 있는 갭 투자 비용을 갖고 있다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들도 눈여겨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이왕 투자할 거. 예. 꽂히는데 지금 가시면은 또, 예, 또 이제 예전에 과거 데이터를 보면 또 재미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자, 세종시 아파트값 대선 앞두고 파죽지세로 일단 5주 연속 전국 상승률 상위 랭킹에 지금 들어서 있다. 자, 하여튼 핫한 데는 핫하고요. 가는 데는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세는 계속 달라붙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울 그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벨트 라인이 있잖아요. 자, 거기가 올라가면은 뭐 순차적으로 또 그 다음 번 지역들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 마곡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뭐 대기업 많이 들어가고요. 정주 여건 개선되고요. 또 동네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는 또 이쪽이 이제 그 강서구 쪽에서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도 20억 원 신고가가 또 터졌다. 그러니까 뭔가 터지고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쪽 쪽도 지금 풍선 효과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갈 놈은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강남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 지금 강북에서도 일단 서울 외곽 지역 안 움직였어요. 예. 그래서 강북 3구라든가 또는 뭐 구로구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금천구, 그리고 관악구, 뭐 예를 들어서 은평구 이런 쪽들도 뭐 그 지역 내에서도 가는 놈은 조금 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덜 갔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갭 메우기 현상이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치들 다 챈 거죠. 왜냐면 요즘엔 다들 대부분이 부동산 박사 정도는 다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분들이 또 그 얼마 전까지 이 상승장에서 경험들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갭 메우기 하기 전에 일단 강남 상구 쪽, 아니, 강남 상구가 너무 올랐고, 자, 강북 상구 같은 데는 좀 들어올랐다. 구축 아파트. 자, 그리고 또 이제 금천구나 구로구도 좀 상대적으로 들어올랐다. 지금이라도 뭔가 내 집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그 수요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수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꿈틀거리고 있다. 근데 매수에는 항상 실수요만 있는 게 아니라 자, 갭으로 접근하는 투자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값의 좀 특징이 뭐냐면은 요즘 트렌드가 예전에도 이제 뭐 상승장 막바지에서 그런 일들이 더 벌어지고는 하는데 지금 요즘에는요 그 아파트 값이 뭐 5억보다는 10억, 10억보다는 20억, 20억보다는 30억짜리 아파트가 더 크게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 더 빠르게, 예, 그리고 더 늦게까지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는데 하여튼간 요번에 강남 상구에는 신축 아파트 가격 올라간 거 보면은 뭐 서울 외곽 지역이나 경기도 또 지역이라든가 인천에 집 한 채, 예, 집값 한 채 값 정도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요번에 최근에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이 열망과 갈망이 국민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난 저거 어떻게 막 뭘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그 사람들 그 가슴에다가 불을 질러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똘똘한 한채는 좀, 예, 계속 예, 선호도는 뭐 올해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DSR 3단계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겠는데요. 제가 뭐 작년에서부터 특히 뭐 1월달, 2월달, 3월달에도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게 제가 예측이라고 했어요. 뭐 이 영상 다 뭐 상담받고 가신 분들 보실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측이라고 했습니다. 자, 상반기에 거래가 좀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7월달에 DSR 3단계가 적용이 되면 조금 예, 거래량이 줄 수는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선이라는 게 또 치러지잖아요. 그래서 변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 이 DSR 3단계 전에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좀 달아올랐기 때문에 일단 내 집 마련 또는 대출 막차라고 하죠. 예, 대출이 이제 DSR 3단계 적용되면은 한도가 줄어들잖아요.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내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커지는 거예요. 어디선가 조달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뚝 하고 떨어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시행하기 전에 뭔가 내 집 마련해야겠다. 자, 그리고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상급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 그래서 이제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든가 또는 경기도 지역에 있는 것들이 갭 메우기 현상이 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 경기도나 또는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강남 상구나 마영성 정도의 금액 폭은 아니지만 계속 그 22년도 하반기, 23년도 초반 뭔가 21년도 고점에서 하락을 했다가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강남 상구나 또는 마영성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점을 뚫어버렸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지역은 아직도 뚫어내지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는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을 아직 뚫어내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계속 이 광명이라는 지역도 뚫어내지 못했는데 이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지금 23년도 초반에 그 저점을 찍었을 때보다는 계속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대출까지 쪼인대요. 자, 줄어든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이제 매수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집을 좀 사는 방향으로 좀 알아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집을 사는 사람은 계속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제가 실제로도 거래를 하고 있고요. 저번 주에도 거래하신 분들 있잖아요. 자, 그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신혼부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신혼부부예요. 예, 그 다음에 자, 그 신생아 있죠? 예, 애들이 다 이제 생길 예정입니다. 요 분들이 시장의 지금 주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자,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예, 여기까지가 이 신생아 대출이 나오거든요. 근데 5억까지는 무리 없이 거의 대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분들이 이제 광명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자, 저쪽에 뭐 마곡도 갔다 오고요. 자, 은평구도 갔다 오고요. 또 이제 뭐 이 안양이라는 지역도 갔다 오고요. 또 이제 금천구나 또 옆에 구로구하고 또 많이 비교를 해요. 자, 그리고 관악구도 많이 갔다 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갔다 와요. 자, 여기에서 이제 비교하고 연식 비교하고 또 이제 서울 쪽에 가려고 했더니 단지는 대단지는 아닌데 아파트는 오래됐어. 또 이제 그 광명으로 오니까 가격은 좀 저렴하고 신축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하다가 결국에 신혼부부들 좀 젊은 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새로운 것, 그러니까 새 것에 조금 더 익숙해 있거든요. 자, 그게 이제 좀 마음에 드셔가지고 또 이제 가격적으로도 9억 원 이하에서 신축. 또 이제 광명이라는 적이 많은 사람들이 또 추천을 많이 하잖아요. 집 사기 전에 유튜브 한 번씩 다 뒤져볼 거예요, 요즘에. 카페를 뒤져보던, 아니면 뭐 교육을 받던, 아니면은 블로그를 보던. 자, 그분들이 이제 비교하고, 아, 내 생각과 거의 비슷하게 뭔가 맞아떨어진다. 자, 그러면 매수로 바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아파트가 광명동에서는 일단 광명 아크폴의 자이 2부라는 아파트가 있고요. 자, 푸르지오 센트베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등기가 있어요. 등기가. 예, 등기가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 프루지오 센트베르 아크포레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한번 찍힌 거 보시면은 거래량 굉장히 많이 찍혔는데, 근데 이거는 앞으로 더 올라올 거예요. 실거래가는. 자, 그리고 옆에 호반 서밋도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는 등기가 없어요. 등기가 없으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2년 그 비과세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할 수 있는 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광명 프루지오 포레나 조만간에 이제 등기가 나올 예정인데 아직도 여기도 등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아크포레 자유이브하고 프루지오 센트베르 지금 신축 아파트 또 가격 9억 원 이하, 자 5구 타입, 자 여러 조건이 맞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알아보고 주택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프루지오 포레나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가 11구역이에요. 11구역의 후광을 가장 많이 받아볼 수 있는 지역 아파트는 자, 광명 프루지오 포레나라고 일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등기가 없으니까 취득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조만간에 등기는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2년 그 비과세 기간이 올해 하반기에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지금 잔금은 그 올 12월 자 또는 내년 1월, 2월 기준으로 이제 7월 계획으로 또는 입주할 예정으로 지금 계약들을 진행하거나 물건들을 좀 내놓고는 있어요. 입주권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아크포레자 위브하고 프루지오 센트베르 자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자 집주인분들은 대박부동산의 김 소장 저한테 물건 주시면 되고요. 또 이 지역의 물건을 좀 알아보고 싶다. 제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막 주민분들이 오세요. 저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건 많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뭐 혼자 하든 뭐는 요즘에는 거의 다 공동중개이기 때문에 제가 공동중개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제 광고 조금 했고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하여튼 가는 놈이 더 가더라.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 광명에서도 입주권 처분하시면 뭐 많이들 물어보시죠. 뭐 여기 신길뉴타운 가는 거 어떻습니까? 뭐 얘기를 해요. 근데 이왕 가실 거면은 또 이제 좀 그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위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 중에서도 일단 처분을 조금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상급지를 가기 위해서. 근데 그 상급지를 가기 위한 지역 중에는 일단 뭐 신길뉴타운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자금이 조금 더 된다 그러면 그냥 노량진 쪽으로는 넘어가야 뭔가 이 승부수가 좀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나 또는 올해 초에 또 넘어가신 부동산 사장님도 두 분이 있습니다. 그걸 꼭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요번에 좀 여기 좀 좋게 봤어요. 예, 요 위쪽에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추천 별로 안 드렸습니다. 물론 거기도 지금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또 많이 안 올라갔어요, 저쪽이.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광명뉴타운 잠깐 또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광명 5구역이거든요. 자, 여기가 신고가를 찍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며칠 안 지나서요. 자, 10억 1230만 원. 그래서 요게 또 신고가를 또 찍어버렸습니다. 자, 이쪽에 5구역이고요. 여기가 4구역, 여기가 11구역.
그리고 이쪽 철산역 앞에 12구역. 자, 여기 중에서 5구역이 연달아서 자, 10억, 이거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10억 5구 타입이 이제 넘어서면서 이제 광명 뉴타운에 새로운 그 가격 이정표를 제시를 해주었는데요. 일단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11구역과 12구역, 4구역, 5구역, 여기에서는 역세권이라서 관심도가 높은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얘기할 때, 지금 광명 뉴타운 5구 타입 기준으로 10억 넘어간 5구역이 대장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되게, 맞다고 하긴 했는데요. 요번에 한 번 더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5구역, 지금 이 분양권, 지금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 지역이 좀 몇 군데가 있기는 하는데 앞으로 이쪽으로 좀 몰리지 않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11구역과 12구역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예, 찾기 때문에 이건 좀 별도로 얘기를 하고요. 자, 얼마 전에 이제 헤리티지 가격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브리에르 또 사람들이 넘어가죠. 자, 그런데 여기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적으로 좀 저렴한 1구역 쪽으로 좀 사람들이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나서 저번 영상에는 일단 1구역 쪽으로 좀 문의세가 좀 있더라. 철산동에서 부동산들 사장님이 문의가 좀 늘어났대요. 그리고 거래도 하나씩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번 주에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한 2건에서 3건 정도는 거래가 됐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1구역 같은 경우에 가격 메리트 때문에 많이들 눈여겨보시고 있고 찾고 있는 실정이다. 자,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2구역이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자, 1구역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일단 1구역 조합원님들이 가끔가다 물어봐요. 2구역이랑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냐. 근데 입주때가 가게 되면은요, 또 1구역 가격 상승 개연 요지가 되게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구역도 지금 요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 분양권도 좀 거래가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5구역은 좀 말씀을 드렸고, 5구역 뭐 분양권, 특히 뭐 소형평수보다도 지금 찾아서 뭐 거래되는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5구 타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7일 타입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세요. 근데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예, 진짜 귀하게 거래한 그 신고가 분양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구역 지금 역세권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입주를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자, 분양권하고 입주권 여기 제일 많이 찾고 요즘에 거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입주 때가 다가오게 되면 그 전후 시점, 특히 전이겠죠. 입주하기 직전에 사전 점검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사전 점검 전후나 입주 직전까지 거래가 조금 많이 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자, 2구역 같은 경우에도 거래 굉장히 많이 됐죠. 특히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 미분양이 있었습니다. 그 84, 그 다음에 102 타입. 자, 이런 것들이 특히 한 방에 또 다 털려나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 분양권, 입주권 거래가 정말 많이 됐습니다. 4구역과 1구역도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보고 또 이제 실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을 이제 거주의 목적으로 또 이제 투자 목적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거는 뭐 이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즘에 그 입주권 상태로 보시면은 일단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일단 1구역과 4구역 또 입주가 올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 거래들을 많이 하려고 찾아오시더라. 자, 그리고 이 남쪽 지역에서는 일단 그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9구역 자, 이제 분양권이 풀린다. 그래서 9구역 분양권 많이 찾고 있는데, 일단 뭐 500에 뭐 거래된 프리미엄 물건도 있고요. 5구 타입. 뭐 1000에 된 것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이 요즘에는 한 3000에서 지금 5000 정도의 자, 동이라든가 층의 위치에 따라서 프리미엄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물건들, 5구 타입 물건들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지금 분명히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는요. 일단 총 매수가 기준으로 자, 인근의 아파트 실거래가라든가 또는 앞으로 나올 아파트 뭐 입지는 당연히 틀리겠지만 자, 이제 가격 비교를 잘 해보신다 그러면 내가 이걸 주택을 사는 게 유리한 건지 좀 불리한 건지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부동산은 제가
몇 년째 유튜브를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비교를 잘 하시면 돼요. 예, 비교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입지 비교, 가격 비교, 시차 비교, 여러 가지 뭐 몇 개가 있지만 이 비교만 잘 하시면 부동산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학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학문이.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단 등기 안 나오고 있는 에비뉴,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레나 같은 경우에는 곧 등기는 나오는데 지금 대출을 받아서 거래하기는 좀 힘들고, 지금 푸르조 센트베르와 아크포레 자유 2부로 지금 사람들이 특히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신생아 대출을 이용해서 이제 입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자, 요 분들이 지금 자유 2부, 아크포레 자유 2부, 푸르조 센트베르를 지금 보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명뉴타운과 궁금한, 그러니까 입주권, 분양권 또는 아크폴의 센트베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는 물건을 이렇게 내놓으실 때에는 항상 대박부동산의 김 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좀 주제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서울이 토지거래가 풀렸다가 막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지금 용산구하고 강남 상구하고 아파트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게끔 다시 재지정을 해버렸죠. 자, 광명동도 일단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게 광명동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광명시가 아니고요. 광명동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광명동이 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자, 여기가 지금 푸르조 센트베르하고 아크폴에 있고요. 호반 서밋 있습니다. 자, 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3기 신도시예요. 시흥 광명 3기 신도시인데 요 광명동 일부가 이 3기 신도시에 들어가요. 여기가. 여기가 광명동이거든요. 이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6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이상이라는 건 60부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60제곱미터 이상 토지거래 허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토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해야 된다. 근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거죠. 허가 받고 거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들이 옛날부터 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 집값 남쪽으로 내려가면 KTX역 그 일대 아파트 있죠. 거기 집값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철산동 있죠. 바로 광명뉴타운 옆 동네. 자, 철산동도 자, 광명동에 비해서는 집값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자, 배제가 됐어요. 근데 이 이유를 얘기 드리는 거는 광명동이 자, 집값은 낮은데 왜 이게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였냐. 3기 신도시 일부가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광명동이 여기 뒤쪽에. 그래가지고 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 있다. 그래서 지금 물건을 뭐 마음대로 팔 수 있는 물건과 그렇지 못한 물건으로 좀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 제도 안내 그래갖고 요거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기준이나 뭐 이런 거는 그 지역별로 잘 찾아보시면 시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절차가 중요한데요. 거래 당사자가 합의가 있어야 매도 매수가 있어야 뭐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지금 매매 거래를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합의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당사자끼리의 합의예요. 계약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은 이 계약 행위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자, 흔히 얘기하는 가계약금 있잖아요. 가계약금조차도 이게 받으면 문제가 됩니다. 자, 이 가계약이라는 거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거래 당사자의 합의를 이제 의사가 있으면 일단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 그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 매도자 매수자 또 공동중개이기 때문에 광명시청에 가가지고 절차를 받고 그 다음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자, 그 허가 신청서에는 매도인보다는 매수인이 제출할 서류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토지 이용 계획서라는 걸 또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도 조금 여러분들께서 또 그 전에 따져볼 건 또 따져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실입주가 또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실입주가
안 되면 토지거래 허가 주거지역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허가서 신청을 제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서류를 검토를 하고요. 당연히 서류 검토 뭐 실무자가 하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 부서의 업무 협의 및 현장 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허가가 날 수도 있고 허가 불허가가 날 수도 있습니다. 허가가 나게 되면 이 허가증이 교부가 돼요. 자, 그리고 또는 그러니까 불허가가 됐다 그러면 불허가 처분 통지문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불허가 그 통보 시에는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이라는 건 가능하고요. 일단은 허가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면 허가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때 계약금 서로 주고받고 가계약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계약금 일부가 들어갔다 왔다 할 수 있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정식 계약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그 전에 계약을 하게 되면 불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면 된다 안 된다? 하시면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예, 이거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위반해서 이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벌칙 및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고요. 자, 이게 1번, 2번이 있는데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온 자. 자,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예, 또는 계약 체결 당시 당해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주 큰 금액이 될 수 있겠죠.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거. 예. 허가를 받았는데 근데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 자,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이행기간 여부를 부여하고,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 실거래된 신고가의 10% 범위 내에 매년 이용 의무 기간 종료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상 불이익도 굉장히 크고요. 또 형벌이 징역형까지 있다라는 점 좀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허가를 받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모든 물건이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하고자 하는 뭐 서울의 용산이라든가 또는 강남 상구 쪽 있잖아요. 또 그리고 뭐 각종 지방에 뭔가 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해당 시군구에 그 허가를 요하는 면적이 기준이 무엇이냐 이걸 꼭 확인하시고 이제 거래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광명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요 광명동 일대가 3기 신도시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6제곱미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60제곱미터로 바뀐 거예요. 60제곱.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물건이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일반적인 단독주택이나 또는 이제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 면적이 대체적으로 다 6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 물건들은 실거주를 전제로 자,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60제곱미터 이상이면 예, 실거주를 전제로 해서 목적대로 토지 이용계획서를 작성해서 이제 허가를 받고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된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거죠. 예, 그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종전 자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종전 자산이라는 게 이게 연립이나 다세대나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또는 단독주택, 상가주택 뭐 이렇게 좀 덩치가 큰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가를 보게 되면 권리가를 보게 되면 뭐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몇 백만 원짜리도 있고 뭐 1억, 2억, 3억, 5억, 10억, 뭐 20억짜리 뭐 권리가 감정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일단 물건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 종전자산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여러분들이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되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광명 11구역이에요. 자, 11구역이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광명동이 대부분이 포지션이 잡혀 있고요. 일부는 철산동으로 그 주소지가 넘어가거든요.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철산동이 그 소지하고 있는 단독주택인데 60제곱미터가 넘어갔다.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않습니다. 예, 허가 받지 않아도 돼요. 근데 광명동에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6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받아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근데 빌라예요. 다세대 주택이에요. 또는 연립주택이에요. 자, 요게 토지 면적을 까보니까 60제곱미터가 넘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그 전에 계약금 주고받고 계약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 물건 같은 경우는 감정가, 권리가 지금 보게 되면 5억 3,306만 원이거든요. 등치 크죠? 그러면 이거는 단독이거나 상가주택일 확률이 높았을 겁니다. 그럼 60제곱미터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넘어갔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가가 나왔을 거예요. 제가 지금 뭐 1구역부터 해가지고 2구역, 뭐 4구역, 5구역, 그 다음에 뭐 9구역, 10구역, 11구역, 12구역. 자, 이런 구역들 지금 다 감정 받아보고 뭐 비교해보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감정가면은 대충 면적 뭐 다는 못 맞춰요. 근데 대충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근데 이 정도 감정가면 당연히 단독 상가 주택이에요. 예, 이런 물건들은 광명동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면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돼요. 자, 근데 이 11구역이라도 철산동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감정가가 좀 커요. 근데 닦아보니까 당연히 60제곱미터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거 철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거는 안 받아도 된다. 이게 광명동에만 지금 지정이 됐다. 뭐 예를 들어서 3구역이나 7구역이나 이런 데도 지금 초기 재개발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나와 있는 거 있는데 그것들도 대부분 60제곱미터가 넘어갈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토지거래허가 그것도 받아야 돼요. 입주권뿐만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손쉽게 딱 보면은 감정가가 크네. 이거는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되는 물건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좀 보여드릴 게 요거는 지금 같은 11구역인데 84A거든요. 아까도 84A였어요. 근데 아까 그거는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을 기반으로 해서 84A를 신청을 했고요. 요거는 2억 4,290만 원이에요. 84A인데. 자, 요거는 일단 감정가상으로 보게 되면은 아까 60제곱미터 토지 면적 60제곱미터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요거는 좀 경계선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요거는 지금 빌라나 또는 오래된 주택들, 자, 요런 것들이 옛날에 60제곱미터가 좀 넘는 게 많거든요. 토지 면적이 높거나 아니면 건물이 좀 신축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에서 재개발 지역에서 좀 신축인 거, 자, 그런 것들이 좀 감정가가 좀 잘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요 물건은 일단 등기부를 떼봐야 된다. 토지대장하고. 그러면은 이제 60제곱미터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계약 체크를 해야 돼요. 요거는 좀 경계선상에 있는 물건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거는, 자, 60제곱미터가 넘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되고요. 자, 이상입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철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11구역의 빌라였다. 근데 60제곱미터가 넘었다. 자, 그러면 허가받지 않아도 돼요. 철산동은. 예. 근데 이게 광명동인데 60제곱미터가 안 넘어갔다. 광명동인데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안 받겠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거를 조금 끝까지 보셔야 돼요. 제가 비교해 드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1구역에 요게 지금 38평형을 신청한 물건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1억 6,094만 원인데 권리가가요. 자, 요거 보면은 이거 굉장히 작은 빌라였을 거예요. 아니면 주택이거나 연립이거나. 자, 요거만 믿고서 우리가 또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주택으로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이게 도로로 되어 있었던 건지 또는 무허가로 되어 있었던 물건을 기반으로 해서, 자, 이게 지금 감정가 권리가가 매겨진 거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게 도로냐 또는 무허가냐에 따라서 이게 감정평가 하는 금액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립이냐 또는 단독이냐 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뭐 감정가가 틀려질 텐데, 감정평가가 큰 거 막 5억 6억이다 그러면 단독주택 상가주택일 확률이 높은 거고요. 자, 이렇게 요 빌라 단순하게 보고서 이거는 뭐 빌라 연립이니까 뭐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60제곱미터를 안 넘어갔겠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거래하다 보면은 또 큰 코 다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등기나 토지대장은 확인해보고 계약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게 물건의 종전자산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자, 이런 것들을 꼭 살펴보고 진행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빌라라고 보시면 돼요. 빌라. 이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빌라입니다. 자, 그리고 지분이 6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물건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요번에 이제 요거를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아까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이게 아까도 뭐 빌라라고 딱 보여지지만, 자, 요거는 지금 6,388만 원이에요. 되게 작죠. 예, 작아요. 자, 그래서 이게 설마 60제곱미터를 넘었을까? 자, 이거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랬죠. 이거 도로거든요. 도로. 예. 도로인데 이게 도로를 합쳐가지고요. 60제곱미터가 그냥 훌쩍 넘어가는 물건이에요. 자, 근데 이제 도로로 이렇게 지목이 되어 있는 거는 일단 감정평가가 작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뭐 연립이나 그 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지로서 이제 감정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땅 지분이. 근데 요거는 도로예요. 또는 어떠다가는 현황상은 도로인데 일단 지목은 옛날에 전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전이면 밭이죠. 예.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 6,388만 원인데 요게 6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지 거래 허가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거고요. 요거를 그 간혹 가다가 무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안 하고 그냥 계약금 일부가 왔다 갔다 한다. 공인중개사가 혹시라도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좀 솔직히 피곤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예.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가계약금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계약서 쓰면 돼요, 안 돼요?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손실을 보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면 공인중개사도 당연히 피해를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매도인, 매수인 다 피해를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감정가가 무조건 낮다고 해서 자, 토지거래허가를 안 받는 거다? 그건 아니고요. 자, 항상 서류를 띄워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기준이 60제곱미터 자, 이상인지 이하인지 이거를 잘 봐야 된다. 자, 요거는 계약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봐야 된다. 꼭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광명뉴타운의 입주권이나 분양권 또는 아크폴의 센트베르 자,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광명뉴타운 대박부동산 자, 김 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광명 뉴타운의 소식뿐만 아니라 자, 일단 여러분들이 소중한 보금자리 분명히 알아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금자리 제가 아는 만큼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의 물건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은요 이쯤에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질 것 같습니다. 자,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김 소장은 이쯤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